안녕하십니까? 부산시가 시내 대형 클럽과 콜라텍 등 71곳에 사실상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보이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부산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부산시내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71개 업소가 대상입니다. 오는 26일까지 앞으로 2주간 사실상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부산시는 이를 따르지 않는 업소는 고발 조치하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와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내 유흥주점은 모두 2,481곳.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업소에도 영업 자제를 권고했으며 앞으로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시와 구군,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20대가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는 두 번째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후 일주일 넘게 해운대와 북구 일대를 돌며 식당과 커피숍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선이 워낙 광범위하고 복잡해 2차, 3차 감염까지 우려됩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사람 중 2천여 명이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부산 관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하여서 10일 날 저희가 파악된 인원은 총 40명이었고 어제 11일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는 총 63명이 추가되어 103명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며 한편 20대 확진자의 직장인 CJ 제일제당 부산 공장은 사무 공간과 일부 시설을 폐쇄했으며 이태원 클럽발 서울 확진자가 투숙했던 해운대의 한 특급 호텔도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석 달을 넘어가면서 관광 서비스업에 이어 이젠 제조업까지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길어지면 지역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빚도 못 갚는 상황에 처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역 제조업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 관광,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지만 석 달 넘게 이어진 여파 속에 결국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최근 부산 지역 제조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3분의 1이 앞으로 석 달을 버티기 힘들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사태가 6개월간 지속되면 업체의 67%가 영업이익으로 투자는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과 석유 관련, 의복, 전자통신장비 등의 업종에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존에는 서비스업이나 이런 내수 쪽의 문제가 좀 치중되었다면 지금은 해외로까지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제조업도 피해가 지금 심각해질 것으로.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은 생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고용 부문입니다. 당장은 휴직이나 채용 축소로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춘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임금 삭감, 구조조정과 같은 고강도 비상경영 대책을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규직의 비중이 크고 그리고 이런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그 버팀목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조업 위기의 원인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중국산 원부자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위기를 극복할 뚜렷한 해법을 찾긴 힘들지만 사태가 진정된 뒤 기업들이 정상적인 생산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교육청이 부산 지역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329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5일 사이 이태원 방문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명이 이태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이 가운데 19명은 식당가와 옷집, 문화시설 등을 방문했고 1명은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이 아닌 다른 클럽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 전원은 자가격리 중으로 4명은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는 검사 대기 중이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완성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부산교육청이 오늘 발표한 지원 계획,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지원 계획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부산 지역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모두 30만 7,819명으로 전체 지급액은 307억 9천만 원입니다. 또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까지인 학비 지원이 고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고 1, 2학년까지인 급식비 지원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은 당초 계획했던 2021년 1학기보다 6개월 앞당겨져 올 2학기부터 시행됩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원 계획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정책의 완성이며 그 어떠한 위기와 고난이 닥쳐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고 가꾸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 3가지 지원 계획을 위해 모두 517억 9천만 원이 필요하며 초중고등학교의 휴업으로 집행되지 않은 급식비와 부산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지금 학교 등교를 안 함으로 해서 급식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급식비 미지급분과 예비비를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례와 예산안 심의 등 절차상의 문제 해결은 시의회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말에서 7월 초 사이 지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부산교육청이 마련한 이 같은 지원 계획이 각 가정과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지난 총선에 참패한 부산민주당이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부울경 민주당 당선자 전원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김해 신공항 검증에는 기술적 검토뿐 아니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민주당 당선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당선자들은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에 지방 분권 차원의 정책적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조속한 결론을 요구를 했고 또 하나는 기술적 검토에다가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이라는 정책적 고려도 반드시 해야 된다. 신공항 검증 막바지 단계에서 이루어진 정 총리와 부산 정치권과의 첫 면담에서 정 총리는 큰 틀에서 부울경 당선자들과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총선 신공항 이슈는 언급조차 않았던 부산 민주당이 다음 달 총리실 검증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신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악화된 부산 민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 민주당은 지난 총선 패배와 오거돈 전 시장 사퇴 등으로 악화된 부산 민심을 정부와 여당이 외면하긴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지역 상공인들도 14일 정 총리를 만나 가덕 신공항을 염두한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개막 이후 5연승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롯데자이언츠가 지난해 우승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리그 6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지난 9일 SK전에 등판하려다 우천 취소되면서 등판이 미루어진 노장 장원삼을 선발 투수로 내세웠습니다. 롯데가 이번에 6연승을 달성하면 지난 1986년과 1999년의 개막 최대 연승 기록과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부산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한 달 만에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오후 3시쯤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농장주가 발견해 신고했고 지문 채취 결과 실종된 부산 여성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8일 전주에서 남성 B씨가 운전하는 차를 탄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B씨는 다른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제21회 부산문화대상 시상식이 오늘 B&K 부산은행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부산문화대상에는 해양 부문의 이수태 주식회사 파나시아 대표이사, 봉사 부문 이병규 사단법인 두리아나 희망찾기 복지회 회장, 경영 부문 김선동 주식회사 일동 회장, 문화예술 부문 정두환 경남공업고등학교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산문화대상은 부산 MBC와 B&K 부산은행이 공동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헌신해온 분들을 선정해 해마다 시상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3명에 대해 부산시가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부산에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단속된 사람은 모두 23명으로 이 중 8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4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외국인 1명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합동 단속반에 걸린 사람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민신고 8명, 경찰 적발 3명 등이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 단속 시행 첫날인 오늘 새벽 0시부터 낮 1시까지 13시간 동안 부산 전역에서 492대의 차량들이 단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들 차량이 속도 제한을 위반해 무인 카메라에 단속됐다며 최소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339대로 가장 많았고 택시가 70대, 화물차 59대, 승합차 21대 순이었습니다.